옛날 조선시대에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훗날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된 한 인물이 있으옵니다. 세간에서는 그저 장사를 기막히 잘했던 상인 정도로만 기억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의 성공 비결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능력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절묘하게 구사한 점이야말로 그가 거대한 부를 일구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지요. 많은 분께서는 장사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단순한 수완이라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소통 방식을 펼치는 고도의 능력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사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단순한 말재주와는 다르옵니다. 언뜻 보기에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압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수적이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간파했던 이 조선의 거상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처지와 성향, 욕구와 배경을 감지하여 가장 효과적인 말투와 대화 주제를 선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듣는 사람마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네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으니 자연스레 각계각층의 신뢰를 쌓고 상거래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겠지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신 분들께서는 이미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겪으셨을 테니 상대를 대함에 있어 일종의 나만의 방식을 가지신 경우가 흔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화법과 태도로만 대응하시다 보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미묘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테면 같은 말이라도 남성에게 할 때와 여성에게 할 때, 아이에게 할 때와 노인에게 할 때, 혹은 부유층에게 할 때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께 할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말투와 접근 방식을 달리할 줄 아는 재치와 배려가 절실하옵니다. 먼저 남성과 대화하실 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논리와 합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옵니다. 물론 세상에 예외가 없는 법이지만 대체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논할 때 감정적 호소보다는 이유와 근거를 확실히 들어주면 훨씬 쉽게 납득하시곤 하옵니다. 이를테면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무언가 협조를 구할 때 왜 일이 답답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건의 형식으로 말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구나. 논리적으로 맞네. 하고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우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일 수 있사옵니다. 반면에 여성분들과 마주하실 때는 논리적 분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감정을 공감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옵니다. 생활하다 보면 서로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를 나눌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때 남성분들이 흔히 실수하시는 부분이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곧장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것이옵니다. 가령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실 때 그렇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지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힘들었다는 걸 알아주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따라서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셨겠어요. 라고 일단 마음을 달래주신 뒤 자연스럽게 조언을 나누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옵니다. 아이와 소통하실 때는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조금 낮추고 격려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 좋사옵니다. 어린이는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세상을 배우는 단계에 있지요. 물론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훈계 위주로 접근하면 아이가 혼나고 억눌린 기억만 남길 뿐 발전적 동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 의기소침해 있는 자녀에게 이게 뭐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시면 아이가 부끄러움과 죄책감만 느끼고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왔지만 다음번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으니 우리 같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 스스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님의 격려 속에서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지요. 노인과 대화하실 때는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존중을 우선적으로 표하시는 편이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경험과 철학을 쌓아오셨고 이를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젊은 세대 눈에는 다소 구시대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야기라도 경청하고 공감해드리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예컨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더군 이라고 말씀하실 때 곧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예의 바른 청년 많아요 라고 반박하시면 괜히 언쟁이 커질 수 있사옵니다. 그보다는 예전에는 서로 간 예절을 더 중시하셨을 테니 요즘 세상이 달라진 걸 보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받아들이면 상대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후에 의견을 나눌 여유가 생기곤 하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과의 대화에서는 돈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안목이나 취향 혹은 가치관을 칭찬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옵니다. 이미 경제적 풍요를 이루신 분들은 남들이 정말 부자시네요 라고 감탄하는 건 수도 없이 들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갖추시다니 안목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직접 고르신 건지 궁금하네요. 와 같은 칭찬에는 좀처럼 싫어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돈 많은 분께 돈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인상을 줍니다. 대개의 경우 부유층은 재력이 많다는 점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차라리 다른 분야에서 그들이 가진 장점을 찾아드리는 편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실 때는 당장 현실적인 이익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에 관한 언급이 훨씬 설득력을 지니곤 합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은 원대한 이상을 말해봐야 당장의 생활비, 조달조차 막막한 분들께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이 사업은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는 구조라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설명해 드리는 편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께는 이상이나 명예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들과 이야기하실 때에는 더욱더 명령조나 건방진 태도를 경계해야 하옵니다. 중년 이상이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두고 말하기 쉬운 때가 있지요. 예컨대 식당에서 주문을 하며 이거 빨리 가져오세요 라고 하신다면 그분들은 대놓고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려워도 속으로 상처받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여쭙는다면 그분도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자연스레 서비스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작은 말투 하나가 인간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배려가 서로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분들, 이를테면 유명 기업인이나 저명한 학자, 권위 있는 전문가 등을 만났을 때는 많은 분께서 긴장하거나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실 수 있사옵니다. 흔히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일종의 과도한 압으로 대화를 채워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분들은 의외로 이런 뻔한 찬사를 좋아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칭찬만 늘어놓는다면 그분들은 곧 이 사람이 날 진정으로 존경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아부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품으실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흐름이 깨지면서 서로에게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본인의 실제 상황을 진솔하게 공유하면서 상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뛰어난 사업가를 만나셨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과거 비슷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훨씬 실제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그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쓰게 해드리고 동시에 본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학계의 권위자나 전문가를 뵐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수님 논문을 정말 잘 읽었습니다. 라는 칭찬 한마디도 좋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이론이 흥미로운데 제가 진행 중인 연구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진짜로 내 연구를 깊이 있게 읽고 현장에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들리곤 하는 감탄사 위주의 대화와는 달리 실제로 학문적 토론이나 연구 사례 공유로 발전할 수 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싶은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한 분들과의 대화가 단순한 사교적 인사치레가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을 주고받는 깊은 교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흔히들 성공한 이들은 시간이 금쪽같이 소중하다고 하오니 뻔한 말을 들으러 일부러 시간을 내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로 인해 의미 있는 대답을 얻어갈 수 있다면 그 역시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듯 중년층에 이르러서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마다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자라나고 부모님은 더욱 연로해지시며
직장 상황은 변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바뀌는 등 새로운 국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때에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만 말하겠다라고 고집한다면 어느 상황에선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선 심각한 충돌을 겪을 수 있사옵니다. 즉, 과거엔 잘 통했던 화법이 미래엔 전혀 안 통할 수도 있으므로 유연성을 길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나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을 낮추거나 비굴하게 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오해 중 하나가 상대에 맞춰 말을 바꾸면 내가 주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옵니다. 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확고한 중심이 있을 때 상대를 배려하고 상황에 맞춰 표현 방식을 조절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본질과 가치관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마음 문을 열까를 고민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에게 더욱 명확히 전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축적된 경험과 경륜이 빛을 발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나 패기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층 섬세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셔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섬세함은 결국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화법에 맞추어 적절히 소통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를 조선시대의 거상이 이미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사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말을,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의 말을 하라는 식의 우리 옛 격언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언어를 쓴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해야 한다는 함축이라 하겠지요. 실제로 이런 소통 기술을 익히면 개인적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비즈니스나 사회생활 전반에서도 매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누구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대화는 단지 호감을 넘어서 실질적 협력과 발전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불쾌하면 문이 닫히지만 마음을 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법이니까요. 더 나아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대화를 구사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통찰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오니 그 사람의 관점과 상황을 배려하여 소통할 때 나 자신도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지요. 남성과는 논리적으로, 여성과는 감정적으로, 아이는 격려로, 어르신은 존중으로, 부자에게는 안목 칭찬을, 가난한 분께는 현실적 도움을, 지위가 낮은 분께는 정중한 태도를, 성공한 분께는 의미 있는 질문을이라고. 아무리 외워도 막상 실제 상황에서 습관대로 행동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의 핵심은 매번 상대를 만나기 전 혹은 만나는 순간에 이분은 지금 어떤 입장에 계시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고 상상하는 데 있습니다. 잠깐의 성찰을 거친 뒤 입을 떼면 언어 선택부터 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시도해보면 점차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저분이 나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자연스레 떠올리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나 오해가 줄어들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협업이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소통 방식을 터득하신 분들은 점잖고 자상한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예가 많습니다. 반면 나는 늘 이대로 말해왔으니 계속 이럴 거다라고 고수하시는 분들은 자칫 점점 변하는 세상과 소통의 단절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사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에게 공감해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중년을 넘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접하실 때 그들이 무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나도 저 나이 땐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쳤지라고 떠올려 보시면 훨씬 인간적인 말투가 나오겠지요. 이처럼 인간관계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작은 노력에서 비롯되며 그 정성이 누적될 때 비로소 굳건한 유대가 생깁니다. 결국 조선시대에 큰 성공을 거둔 상인이 보여줬던 소통의 핵심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사옵니다. 이름만 달리할 뿐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범주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상사, 고객, 친구, 지인 등 각양각색 사람들이 있고 각각 다른 욕구와 가치관, 그리고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투만으로 응대한다면 일부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어도 많은 경우 소통이 어긋나고 마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중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딱 한 가지 원칙만큼은 명심해 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되 내 본질을 지키면서도 예의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흐릿할 때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분의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지만 대화 도중에라도 끊임없이 그분이 중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맞춘답시고 거짓으로 자신을 과장하거나 과도하게 비굴해지는 행동만은 피해야겠지요. 이는 결국 진정성이 결여되어 금세 들통이 나거나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되 동시에 나 자신도 자존감을 유지하며 솔직하게 표현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유한 분께 훌륭한 안목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숨김없이 물어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께 현실적인 이익을 이야기해드리면서도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과 대화할 때 그분의 경험을 존중하되 내 의견도 겸손하고 부드럽게 개진할 수 있고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면서도 질서나 규칙은 지키게끔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에 두루 신경을 쓰면 우리 삶은 훨씬 풍성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중년 이상이 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말 한마디에 무게를 절감할 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야 원만한 협력을 위해,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영위하기 위해 소통의 기술을 더욱 공들여 연마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시대에 큰 부를 이룬 상인의 성공 요인은 결코 장사 수완만 뛰어나서가 아니었으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사옵니다. 이는 곧 말이 단순히 소리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고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오니 부디 여기 계신
중년의 여러 어른들께서도 이 지혜를 참고하시어 다채로운 인생 무대에서 더욱 성공적이면서도 따뜻한 소통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결국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말해야 할 내용과 방식이 달라진다는 깨달음만 숙지해도 우린 어느 자리에서든 자연스럽고 원활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막연히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한결같다고 고집하기보다 각기 다른 상황마다 조금씩 초점을 달리 맞추는 융통성이야말로 풍요롭고 유연한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에게는 논리적 설명, 여성에게는 감정적 공감, 아이에겐 격려, 노인에겐 존중, 부자에겐 안목 칭찬, 가난한 이에게는 현실적 이익,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께는 정중함, 그리고 나보다 훨씬 성공한 분께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 이 원칙들을 잘 활용하시어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는 소통의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중년이라 함은 인생에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겪은 시기이면서도 앞으로 또다시 배워야 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시기이옵니다. 이 시점을 잘 넘기면 노년에 이르러 더욱 단단하고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소통에 실패하면 남은 세월 동안 점점 불편하고 쓸쓸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네라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상호 간에 신뢰가 싹 트며 서로 돕고 협력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예민하고도 깊어서 때로는 작은 표현 하나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그에 맞추어 말하자라는 원칙이 결코 가벼운 금원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말의 위력은 때로 천금보다 귀하다는 옛말도 있듯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건네시는 한마디가 상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의 말이 여러분을 새롭게 깨우쳐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이 오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어떤 언어를 좋아하실까? 하고 잠깐 묻고 지난 대화에서 내가 무심코 흘려보낸 말투를 되돌아보면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색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이분은 정말 나를 배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순간을 마주하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늘어날수록 뜻밖의 곳에서 협조나 호의를 얻고 혹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열매를 거두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옛날 조선의 거상이 보여주었던 처세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예술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능력은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줍니다. 물론 그 출발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 기대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 적확히 다가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세심함과 진정성 그리고 유연성이 합쳐질 때 비로소 누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부디 이 글이 존경하는 중년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힌트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옵니다. 세상사는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의외로
이런 말 한마디에 온도를 의식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러한 소통 기술을 익혀두신다면 다양한 모임이나 비즈니스 현장 혹은 가족 모임에서 두루두루 빛을 발휘하실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역시 연륜이 있으시니 말씀하시는 품격이 다르다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께서 자기 성장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체득하셨음을 체감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도 소중히 여긴다는 균형 감각이옵니다. 상대가 남성이면 논리를, 여성이면 감성을, 아이면 격려를, 노인이면 존중을, 부자면 안목, 칭찬을, 가난한 분이면 현실적 이익을, 지위가 낮은 분이면 정중함을, 훨씬 성공한 분이면 건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요령을 날마다 조금씩 익히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활기를 띠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인연과 신뢰는 비단 재물이나 명예의 형태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리라 믿사옵니다. 부디 이 글이 더없이 소중한 중년의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어 하루하루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소통이 피어나는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